팀장님은 앉아서 이제 클릭만 하는 것 같은데. 네, 클릭만 하는 것 같아요. 이사님은 그냥 뭐 골프나 치러 다니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직장에서는 개인 직원이 성과를 지나치게 내려고 하면 오히려 망치로 쳐서 이렇게 같이 두더지 게임하는 것처럼. 맞아요. 1년은 거의 삽질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도 한 1년 삽질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삽질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되게 행복해요. 직장에 다닐 때 제일 좋은 점은 뭔가요? 한 만큼 돌아온다. 너무 힘들고 버거우면은 그냥 좀 잠깐 멈춰도 되는 것 같아요. 직장이 꼭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남들이 나한테 막 패배다라고 비난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그 대기업을 박차고 나온 대기업 퇴사에 성공하고 자유를 찾은 코스텍스 AI 대표이신 박재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나요? 직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뭔가 안정적인 사람의 성향은 아니고 도전하고 진취적이고 일할 거 막 스스로 찾고 막 이렇게 막 성과 지향주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직장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직장인으로서. 아니 직장에서는 성과를 그냥 개인 직원이 성과를 지나치게 내려고 하면 오히려 망치로 쳐서 이렇게 같이 두더지 게임하는 것처럼. 맞아요. 망치로 쳐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게 좀 별로라서. 별로이고. 네.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내가 성과를 얼마나 높게 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급여가 정해져 있고. 네, 급여가 정해져 있고. 물론 인센티브는 있긴 한데 성과급? 네, 성과급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리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야망이 있으신가 보죠. 네, 목표에 대한 갈망, 야망, 열망. 근데 야망이 보통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얼마의 자산가가 되겠다. 저요? 그런 게 있으세요? 조 단위의 자산가가 되겠다. 100조. 100조. 100조면은 100조 단위의 자산가가 되겠다. 네, 그 일론 머스크 땀을 치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네. 자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600조 정도 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산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시겠네요. 그럼 몰라. 야망은 높아야 돼요. 저도 경단위 자산가의 야망이 있어요. 좋죠. 이경 좋죠. 중국의 GDP만큼의 자산을 물론이죠. 내가 좌지우지하겠다. 네. 아무튼간에 뭐 퇴사에 결국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작년 여름부터 저희가 아마 처음에 퇴사 같은 걸로 커뮤니티 만들어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퇴사를 준비하던 전 과정이랑 아주 옆에서 지켜왔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퇴사러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퇴사한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되게 행복해요. 직장에 다닐 때보다. 근데 이제 직장을 나온다는 거는 고정 수입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정 수입을 포기한다는 거는 장단점이 있죠. 대신에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좋은 점은 제일 좋은 점은 뭔가요? 만약에 하나 찝는다면 제일 좋은 점은 한 만큼 돌아온다. 그게 좋은 거 같고 안 좋은 점은 안 하면 없다. 직장을 다닐 때는 조금 뭐 내가 일을 좀 힘들어서 좀 많이 안 하더라도 고정으로 수입이 딱 들어오고 물론 뭐 좀 힘들다고 하면은 배려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쉬면은 돈이 없다. 보상 좀 한 만큼 돌아온다는 거는 또 많은 보상을 얻으셨나 보네요.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그쵸. 이것도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는데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듯이 내가 막 뭔가 자료를 막 만들고 막 전문성을 어필하고 약간 보고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뭔가 상품을 팔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팔리더라고요. 그렇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일이랑 사업가로서의 일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 직장인은 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고 이번에 아무튼 퇴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직접 판매를 해보신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갖다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절대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 1년인데 평균적으로 잡으면 1년은 거의 삽질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깃바다님은 한 두세 달 만에 판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성공했다는 거. 저도 한 1년은 삽질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삽질하고 있는 거고 2년 다 된. 그래도 퇴사를 하기 전부터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럼 퇴사를 잘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준비해야 될 거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한데 준비해야 될 거 최근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회사에 있을 때는 되게 막 원망감과 복수심이 되게 많이 들었을 때는 이제 뭔가 이게 불합리하다. 회사라는 시스템이 되게 딱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돌아오지 않고 딱 고정비로 들어오는 게 난 좀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보다 일을 덜 하는데 더 받는 상사도 있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은 앉아서 이제 클릭만 하는 것 같은데. 클릭만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뭐 많이 어디 뭐
이사님은 그냥 뭐 골프나 치러 다니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버는 거 같고.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네, 그럼요. 다 있어요. 우리가 체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죠. 네,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직장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제 이유는 직원보다 훨씬 더 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부장이나 막 사장, 뭐 이사님들이 막뭐 클릭만 딸깍 한번 하는 거 같고. 양복 입고 거들먹거리 네. 돌아다니는 거 같고. 어디 이사님들 해외 네. 출장 가면서 뭐 그냥 골프 치러 다니는 거 같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막상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업 한 번이 10억, 10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 계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또 만든 거고. 네, 부장님은 딸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부장님은 책임자가 되는 거죠. 결정권자가 되는 거지. 이게 그 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실무를 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직장이라는 체계에 대해서 되게 막 이게 힘들다 보면은 그런 감정이 올라오기 마련인데 독서를 많이 하면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시스템을 보고 네. 시야를 넓혔던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 또 책을 읽어야겠네요. 네,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기승전 역시 인생은 독서. 독서가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직장에 있을 때 네. 동료들과 사이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나는 막 자꾸 막 성과를 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막 나를 막 찍어 누르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많죠. 전체적인 시야에서 보면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왜냐면은 회사의 전체 입장에서 성과를 내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게 이제 이게 개인의 성과가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회사의 성과, 회사의 뭐 이런 게 돼야만 일관성 있는 시스템 안에서 뭔가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한 개인이 뭔가 두드러지게 엄청 압도적으로 막 높은 차별화된 그런 결과물을 낸다 하면은 이거는 시스템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이게 되게 불합리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네. 그런 전체적인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 네. 뭐 책을 읽는 게 중요하겠네요. 책을 읽은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책이 한 권 있다면?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그거 대박이죠. 네, 이런 책이 되게 좋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거기 약간 현실적인 예시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현실적인 예시. 처음 보면은 뭔 소리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계속 곱씹어 읽으면서. 아니 뭐 저도 확실히 돌아보면은 책만 읽으면은 결국에 안 될 게 없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쵸. 뭐 당장은 뭐 한 권 읽어서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5년, 10년을 보면은 이 도저히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미친 효과가 나오잖아요. 책을 읽으면. 그 책을 한번 읽고 나서 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다니까요. 그동안 막 힘들고 막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이제 회사와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힘들었겠다 막 이러면서 너 같은 사람을 우리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니고. 그래서 그럼요. 야, 네가 진짜 이제 완전히 일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책 읽고 나서. 네. 그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좀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해를 하고 보니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죠. 판도가 그냥. 아니 그게 이제 사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태도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건데 다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잖아요. 네. 내가 바뀌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었던 거고. 네. 완전히 세상의 진리를 꿰뚫은 그 경험을 한 거죠. 맞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머릿속에 막 박혀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깨지고 생각들이 그 고정관념들이 그러면서 원래 소통이 잘 안 됐어. 되게 나하고 회사 사람들하고. 근데 이제 소통이 되고 그 재밌는 거는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정답이 됐어요. 그럼요. 그리고 약간 그 전에는 회사의 주인이 회사였는데 내가 회사를 이끄는 듯한 그렇죠. 정확하죠. 그런 걸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건 중요한 게 그거네요. 퇴사하기 전에 바뀐 거죠. 네. 퇴사하고 나서 바뀐 게 아니라 전에. 퇴사하기 전에 일단 내가 바뀌고 나서 그때가 되면 내가 진짜 퇴사해도 되는 사람이냐 네. 아니면 퇴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죠. 네, 나오는 그냥 무작정 퇴사하기보다는. 네. 그런 걸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퇴사를 하는 게 대박이네요. 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해버리면 거의 답안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결국은 나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를 게 없어요. 반복되는 거죠. 나와도 어차피 다 장단점이 있어. 네. 사람 스트레스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어디 가나 똑같고. 네, 뭐 사업을 해도 고객이랑 똑같은 게 생기는 거고. 사업을 해도 회사에서 일을 하든 결국은 스트레스와 통하는 원리는 똑같죠. 그 원리는 똑같아. 네. 그러니까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 거죠. 결국은 그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와야. 사장님 그걸 파악을 하고 나왔으니까 거의 두세 달 만에 거의 300 이상. 보통 300 벌려면은 웬만하면 평균으로 따지면 한 2, 3년 굴러야 돼요. 2, 3년 굴러도 300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하죠.
포기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건데 네, 이건 거의 소름 끼치는 또 인사이트를 예기치 못하게 또 들었죠. 아, 좋죠. 지금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켜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근데 이제 뭐 되게 그렇게 인사이트를 얻기까지 단시간이 걸렸던 건 아니고 뭐 최소 1년은 공부를 좀 해야지. 책을 좀 많이 읽고. 책을 진작에 이렇게 좀 그렇게 읽었으면 훨씬 빨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 그럼 퇴사 준비 기간이 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입사할 때부터 사실 퇴사를 준비했으니까 한 7년? 7년. 7년 차? 근데 뭐 책만 읽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은데 네.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경험을 같이 하는 게 또 최고죠. 네, 책을 읽으면서 경험을 같이 했다면 실천을 계속 하는 거죠. 훨씬 더 빠른 퇴사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책만 이게 실천이 안 됐던 때가 또 있었나 보네요. 책을 안 읽어. 아, 그게 또 문제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죠. 방향을 못 찾아서. 아, 아무튼 간에 그래도 퇴사 얘기를 아주 잘 들었는데 또 야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야망. 그 로봇의 야망을 한번 그 코스텍스 AI 박재현 대표님의 로봇에 관련된 그 원대한 야망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야겠다 그런 거. 그러면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와 컨택이 되겠다. 네,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와서 제발 나랑 같이 일하자고 말하게. 일론 머스크가 네. 너네 기업을 사겠다. 아, 그러니까 슬로건 하나를 딱 찔러주세요. 저는 제가- 인간과 로봇의 상생입니다. 아, 그거 대박이네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한 2단계 정도의 스텝을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일단 단기 플랜하고 장기 플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인 플랜은 저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잘하는 거죠. 제가 이걸 한다는 걸 세상에 누구도 모르잖아요. 조금씩 돈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거는 벌고 하는 거는 사실 인지도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 네. 숨고나 뭐 크몽 이런데 프리마켓에다가 등록해놓고 내가 마케팅 영업을 뛰면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단게 적은 수익을 많이 얻는 거는 이렇게 내가 영업을 뛰는 횟수를 키워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30만 원씩 12번 이렇게 쭉 계속 내가 영업 뛰면서 일하는 거. 근데 한 번 영업을 제대로 하고 막 몇백만 원씩 버는 거. 10억을 벌 수도 있죠. 몇천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은 자신만의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내라고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을 부른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고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들어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네. 근데 나는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높이고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 아,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진짜다 하면서 내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이 사람이 돈을 내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수익을 조금씩 막 내가 막 몸을 갈아놓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선 그만큼 나의 브랜드를 쌓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을 그 기간으로 잡았고 1년이 넘고 이제 브랜드가 잡힌 뒤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선은 강의, 뭐 외주 개발, 유튜브, 에셋 이렇게를 1년 그 과정에서 수요를 높이는 거죠. 네, 수요를 높이는 거죠. 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걸 하는 거죠. 제 몸값을 높이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수단이 유튜브고 네, 유튜브. 그래서 기승전 유튜브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1인 퍼스널 브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죄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수익이 줄는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줄더라도 네, 당연하죠. 그걸 감수하고 한다. 네. 그게 더 장기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의 한 생각이 사실 들어요. 3년은 손가락 빨아도 괜찮죠. 네. 만약에 브랜드를 잘 만들 수 있다면. 네, 브랜드를 좀.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잘 하면서 네. 그거를 브랜딩을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 그거고. 네, 맞아요. 이렇게 브랜딩이 되고 나서는 투자처를 찾고 사업 기획서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렇게 뜻이 생기면은 사실은 그 유튜브를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그런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요즘에 인터넷 기술이 특히 SNS 기술이 발전한 게 아, 그럼. 완전히 이거 도저히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거고.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고 파는 행위, 뭐 세상에 내놓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가치가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점점 AI가 나오면서 이제 일자리도 개 박살날 거라는 그런 예보도 많은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죠. 기존의 일자리의 개념이 바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그냥 인간이 순수 노동을 하던 시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인간이 순수 노동을 하는 것보다 일은 컴퓨터한테 시키고 판단은 사람이 하는 시대. 이렇게 바뀌는. 네, 아무튼 단기 계획이 이제 그렇고. 네. 그럼 그 로봇에 관한 장기 플랜도 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기 플랜이요? 로봇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해줄 거냐 그런 거.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는. 근데 그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일단 개인의 능력이 되게 중요성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들어가는 그런 노동이 줄어야 되잖아요. 노동 시간이 줄고 이제 머리를 네,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머리를 많이 써서 네.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할 필요가 네. 있는 거죠. 단순 노동하기보다도. 회사를 예로 들면은 네. 회사에서는 물건을 옮기는 일이 제일 많죠. 물건 옮기고 뭐 상품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제조업이 그런 게 많죠. 아무튼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면 창의적인 두뇌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맞아요.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가정을 이야기하면은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밥 지어야 되고 그런 거 하고 가계부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평상시에 들어가는 노동 시간을 줄여야 인간이 그만큼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로봇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이제 늘고 있잖아요. 요새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로봇의 상생을 이제 기업 인간과 로봇의 상생.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기업의 모토. 그거 슬로건 좋네요. 대박이네요. 왜냐면은 이게 모든 기술 발전이 될 때마다 이제 패러다임이 항상 그래요. 이 중간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 AI에게 일자리를 위협당한다, 이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모든 기술 혁명 때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당연하죠. 자동차가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이다. 나이 추운 가지고 세탁기 나오면 할머니들이 맨날 그걸 손으로 해야지 세탁기가 어떻게 빨래가 되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인데 이런 뭔가 기술적으로 급격하게 딱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주는 기업. 또 그런 것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기도 하죠. 네, 맞아요. 구독자님들이 와닿게 설명을 한다면 딱 이런 거죠. 만약에 대부분 회사원일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직장인인데 원래는 내가 9시까지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6시 끝나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하면 코스텍스 AI에서 개발한 로봇을 내 대신 직장에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좋죠. 그 시간에 나는 이제 뭐 책을 읽거나 그런 것도 좋죠.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한 정신 활동에 이제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의 시간을 줄인다. 가사노동, 설거지하는 그런 거. 설거지하는 거, 뭐 또 애완견 돌보는 거 이런 거 뭐 있지? 빨리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육아 같은 것도 그렇고.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가사 노동의 시간을 도와주는. 그게 완전히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변화가 느껴지려면 한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3년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로봇이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고 그럴 시간이 3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와, 참 진짜 사실 이런 운전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제가 네.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 그 야망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미 실현된 걸 수도 있죠.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시작이 반이다. 이미 실현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로 자기만의 꿈을 향해 가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너무 힘들고 버거우면은 그냥 좀 잠깐 멈춰서 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직장이 꼭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직장 생활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타입의 사람이 있는 건데 나는 꼭 직장을 다녀야 돼.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부모님이 안정적인 그런 뭐 결혼하려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고정관념에서 가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면 고정관념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다들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지 다 똑같이 획일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일종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직장이라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다 라는 뭐 생각을 하고 지금 처한 환경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잠깐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잠깐 뭐 여행을 다녀와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여행을 다녀왔는데 나는 그래도 회사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되지. 네. 한 달, 뭐 심지어는 길게는 2, 3년 그냥 쉬어도 쉬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인생을. 큰 문제 안 생겨요. 문제를 만드는 건 항상 이제 걱정, 네. 근거 없는 걱정과 실체가 없는 생각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지. 네 맞아요. 문제를 만드는 건 항상 자기 자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에요. 그럼요. 남들이 나한테 막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남들이 나한테 막 해코지할 것 같고 뭐 회사를 나오면 부모님은 나한테 뭐라 할 거 같고 남들이 나한테 막 패배자라고 비난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은 0.00001%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것조차도 전부 사실은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는 거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니니까 이러면 되지. 그런 뭔가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그런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간에 오늘 제가 아는 퇴사 성공자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현 대표님한테 거의 이번은 몇 억 주고서도 듣기 힘든 얘기 같은데 감사드립니다.